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그래프 중에서 그 두 변수가 이제 범주형 변수인 경우를 중심으로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y라는 변수에다가 일단 수치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랜덤으로 100개를 뽑아서 y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f하고 g라는 변수는 이전 시간과 똑같이 a, b, c 세 개의 문자를 팩터화해서 그 세 개 문자를 복원 추출로 이제 100번 이제 뽑아내는 변수를 두 개 만들겠습니다. 시드를 달리하니까 구성 요소인 a, b, c는 똑같지만 이제 뭐 각각이 이제 몇 번째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는 다르겠죠. 이거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려면 이제 ggplot2를 라이브러리 합니다. 먼저 이제 카테고리형 변수들끼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범주형 변수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보통 그 각 범주별로 얼마나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개수를 이제 세는 것이 가장 흔한 작업입니다. 개수를 세서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이제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죠. 파이 차트도 많이 그리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얼핏 보기에는 좀 편한데 각 차트의 구성 요소마다 크기를 비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눈으로. 그래서 저는 막대 그래프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 이 명령을 보면은 df라는 데이터에서 x축으로 이제 f라는 이제 범주형 변수를 써가지고 지온바 막대 그래프를 그려달라 하는 명령어죠. 이거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이제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 이제 많이 그린다 하고 이미 배웠던 겁니다. 저걸 그냥 하면 이렇게 x축에 그 f 값이 a, b, c 세 가지인 경우의 개수를 세줍니다. y축에 자동으로 count라는 이제 이름이 붙죠. 아까 데이터를 보시면 이 100개의 요소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지금 그 f라는 변수에 주목을 했는데 f라는 변수가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보면은 이 뭐 B, B, A, C 이런 식으로 각 요소 100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A 몇 개, B 몇 개 하는 식으로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 바를 하면 개수를 세서 막대 그래프 그려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나열된 형태가 아니고 도수 분포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는 지원 콜을 쓴다고 했죠. 요거는 자주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범주형 변수가 f 하나만이 아니고 g하고 이제 f 두 개다. 그러면은 f가 각각 몇 개고 g가 각각 몇 개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의 관계를 보고 싶을 때 그때 많이 그리는 게 f 값이 a와 b와 c 각각에 해당할 때 이 f가 a인 거 안에 g가 a, b, c인 게 각각 몇 개나 들어있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걸 보고 싶을 때는 똑같은 이제 코드에다가 fill이라는 아규먼트를 많이 씁니다. fill은 색깔을 채울 때 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aesthetics라는 함수 안에다가 이제 fill을 집어넣고 색깔을 채우되 g 변수의 값에 따라서 색깔을 채워라. 그러니까 전체 색깔을 어떤 특정한 색깔로 다 통일시키는 게 아니고 특정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게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요 AS라는 그 함수 안에다가 이제 쓴다고 그랬죠, 아규먼트를. 그래서 색깔은 G 값으로 채워줘 하고 이제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래프죠. F 값에 따라서 A, B, C를 나누고 그 각각 안에서 G 값이 A인 경우와 B인 경우와 C인 경우가 각각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이제 카운트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이제 아래 위로 쭉 쌓아놨잖아요. 지원바 다음에 아무런 그 옵션 아규먼트를 주지 않고 이제 빈 괄호만 하면 저렇게 위로 쌓아줍니다. 저게 쌓은 것은 지원바에서 포지션이라는 아규먼트를 줄 수 있는데요. 저 포지션의 아규먼트 값으로 이제 스택을 정리해주면 그게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디폴트는 스택이죠. 저거를 위로 쌓지 않고 옆으로
이제 비교해서 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그림이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F가 A인 경우 안에서 A하고 B하고 C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지금 A가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그 F 값이 C인 경우처럼 확연히 이제 세 변수 그 G 변수의 값이 이제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비슷한 경우는 육안으로 쌓아놓으면 잘 구별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옆으로 놓는 게 더 편하죠. 그 포지션에 이제 아규먼트의 값은 이제 닷지를 씁니다. 닷지를 써주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그림도 우리가 많이 그리죠. 그리고 저 덧지가 이 막대 그래프 두 개를 완전히 붙여주는데 덧지 2를 쓰면은 살짝 떼줍니다. 그래서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완전히 카운트 값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F가 A, B, C 각각 서로 다를 때 이 F 값에 따른 A, B, C의 크기 자체가 다르면 그 안에서 다시 카운트를 해놓으면 G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눈으로 또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F 값끼리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말로 하면은 좀 잘 안 와닿는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똑같은 이제 df라는 그 데이터 안에서 x축에는 f를 넣고 fill은 이제 g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카운트를 해주겠죠. 근데 지원바에다가 포지션을 넣는데 fill이라고 이제 포지션을 넣어보겠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fill이라는 아규먼트가 있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색깔 채워줘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포지션을 꽉 채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을 필러 하면 그 원래는 f라는 변수의 값이 a, b, c가 뭐냐에 따라서 이 카운트 값이 달라서 전체 높이가 다 달랐잖아요. 근데 이거를 1로 그러니까 100%로 통일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f값 a, b, c 각각 안에서 g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좀 보기가 편하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카운트가 아니고 프로포션을 보는, 그렇죠? 비중을 보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서 보고 싶으면 그냥 필만 해주면 안 되고 이제 그러니까 레이블스에다가 x는 FFF라고 하지만 y는 지정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제 지원바는 카운트라고 이렇게 써주거든요. 요거를 프로포션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죠.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이 높이를 100%로 맞추고 비중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이런 그림들이 이제 F와 G라는 두 개의 범주형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 많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범주형 변수가 아니고 하나는 뉴메릭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경우가 또 실제로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는 그룹에서 키를 쭉 잰 다음에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키의 분포를 보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게 뉴메릭과 카테고리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우리가 만든 데이터에서는 이제 y가 뉴메릭이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gg 플러스를 해보면 df라는 데이터에서 x축은 f로 하고 지금처럼 이제 abc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카테고리형 변수인 g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뉴메릭한 변수인 y인 거죠. 그때는 그냥 색깔로 이제 fill 해달라 뭐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제 y는 y대로 그 변수값 그대로 쓰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많이 그리는 그림이 박스 플랫입니다. 이제 상자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지원 박스 플랫이라는 걸 해서 아무런 옵션 없이 실행을 해주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이제 f 값이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그러니까 세 그룹이죠. 세 집단 간의 y 값의 분포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세 개의 상자가 지금 같이 있는데 이전에 그 수치형 변수, 뉴메릭한 변수 하나만 볼 때 이 박스 플랫 하나짜리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진한 게 중위수고요, 미디안. 그 다음에 요 상자의 아랫단하고 윗단이 1분위수, 3분위수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옵션을 정해주지 않으면 요 밑에 이제 흔히 수염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래 위로 이제 수염을 그려주는데 이 1분위수하고 3분위수 사이의 요 거리 요거를 이제 IQR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IQR이 1.5배까지 이제 그려줍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보면은 요 IQR에 비해서
여기다가 요 IQR에 1.5배를 하면 쭉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끊기잖아요. 그건 이제 이 데이터가 그만큼 많이 내려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아주 길게 있어도 1.5 IQR까지만 이렇게 선으로 보여줍니다. 그걸 넘어선 데이터는 점으로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게 박스플랫, 지난 시간에도 봤던 박스플랫인데 그거를 이렇게 세 개를 나란히 Y값을 일치시켜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룹별로 중위수 값이 대충 어떤 게 제일 크고 작고 하구나, 퍼짐의 정도는 각각 그룹별로 어떻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그림 보면은 A 그룹이, 그러니까 중위수 기준으로 하면은 C 그룹이 값이 가장 크고 B 그룹이 작습니다. 그리고 A 그룹이 중간 정도의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A 그룹은 이 중위수 기준으로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그룹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 박스 플랫도 그냥 밋밋하게 그리지 않고 색깔을 채워줄 수 있고요. 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선의 색깔도 우리가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그 도형으로 생긴 이런 그림들은 안에 색깔 채울 때는 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테두리 색깔 지정할 때는 컬러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노치라는 거는 그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올 거예요. 노치를 지금 true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엔터를 해보면 우리가 지정해준 색깔이 들어갔고 테두리 색깔도 까만색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정해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치를 true로 해주면 이 중위수 쪽으로 이렇게 눈에 더 잘 띄게 이렇게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랫이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그 데이터가 실제로 아래 위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퍼져 있는지 보고 싶으면 거기다가 이제 포인트 추가해 주면 됩니다. 더하기해서 지원 포인트 해주면요, 이제 거기다 이제 지금 뭐 사이즈를 3으로 해서 크게 해볼게요. 하면 아까 그냥 밋밋한 박스 플랫에다가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직선상에 찍혀 있으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두 번 반복이 되고 같은 자리에 두 번 찍힐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눈으로 좀 그 좌우로 흩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포지션에다가 이 지터라는 아규먼트를 하나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점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아까 일직선상에 있었으면 하나의 점처럼 겹쳤을 거잖아요. 이런 걸 퍼뜨려서 보여줍니다. 근데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저는 점을 잘 찍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점이 지금 너무 정신 없으니까 점을 좀 연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색이든 우리가 그 투명도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이제 알파라는 아규먼트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약간 연해져서 아까보다는 덜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 점의 분포를 보는 수도 있지만 지옴 러그라는 그림을 또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그는 그림을 보시면요, 요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하나 있을 때마다 선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교적 이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 러그라는 그림이 큰 기능이 없지만, 예를 들어 뭐 가운데 많이 몰려 있다든지 그러면 이쪽은 빼곡하고 어디는 이제 그 헐겁고 하는 그 패턴이 보입니다.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싶을 때는 지옴 러그 같은 걸 이제 쓰게 됩니다. 이런 게 범주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 또는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많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그림을 하나로 이제 그려서 보는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그 뭐 지금은 그림이 3개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떼서 그릴 수도 있어요. 각각의 그림으로 뭐 그러고 싶을 때 많이 쓰는 거는 이제 facet입니다. 그러니까 facet과 관련된 함수는 facet wrap이라는 게 있고 이제 facet grid라는 게 있는데요. 뭐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그렸던 GG 플랫에서 이제 y축에다가 y를 넣고 이제 박스 플랫을 그려달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러그도 추가해 달라라고 하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지금 변수가 y밖에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의 박스 플롯을 그려줄 겁니다. 근데 하나짜리 박스 플롯을 그리되 나눠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facet wrap을 하는데 뭐에 따라서 나눠줄 건지는 이렇게 tilde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f에 따라서 나누어서 그려줘 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좀 헷갈리지만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그림인데 세 개 그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의 장점은 가로로 나눠서 그릴 수도 있지만 세로로 나눠서 그릴 수도 있겠죠. 똑같이 facet wrap 한 다음에 특별히 아규먼트가 없으면 그 컬럼에, 그러니까 이 열의 개수를 범주형 변수 이 f의 개수만큼 나눠줍니다. 근데 그거를 가로로 나눠줘 하고 싶으면 nrow로 아규먼트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f가 레벨이 3개니까 nrow equal 3 equal 3 이렇게 해주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는 배치죠. 뭔가 이렇게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acet wrap이 하나의 변수에 따라서 나눠져 라는 명령이라면 2개 이상의 변수를 가지고 이제 가로 세로로 나눠줘 라고 할 때는 facet grid를 씁니다. 근데 facet grid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은 요걸 먼저 보면 됩니다. 아까 facet wrap에서는 tilde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변수명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facet grid는 두 변수를 쓰니까 가로 세로를 뭐에 따라서 나눠줘 할 때 tilde 앞뒤에다가 변수를 씁니다. 그래서 tilde 왼쪽에다가 f를 넣고 오른쪽에는 그냥 점만 찍으면, 점은 이제 따로 정함이 없이 모든 걸 다 투입하라는 얘기죠. 하면 왼쪽에다가 f를 쓰면 f에 따라서 이렇게 행으로 그림을 나눠줍니다. 그게 아니고 오른쪽에다가 f를 이렇게 쓰면 이제 똑같은 건데 dot tilde f라고 해놨죠. 그러면은 이렇게 열로 그림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대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외웠다가 까먹어도 그려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위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일일이 외우려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냥 그렸다가 이거 아니네? 그러고 이제 위치 바꿔서 다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때그때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가로로 가고 어떤 게 세로로 가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f tilde g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g tilde f로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두 개가 거의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앞으로 가보면 그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이게 f고 이게 g인지 아니면 이게 g고 이게 f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이미 하나만 넣어서 그렸던 그림을 생각해 보면 요것들 그림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범주형 변수 중심으로 그림 그리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주에 따라서 그림을 이렇게 쪼개서 그리드로 그리는 방법하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